다음으로는 오디세이와 길가메시 선사시를 비교하며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문수호 군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수에 다니고 있는 17살 역사원 문수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매듭글의 주제는 여행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입니다. 저는 길가메시와 오디세우스를 읽고 나서 이 두 주인공들의 비교점, 그 차이점, 그리고 이 두 주인공들이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점, 그리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조 초기 시대인 우르크 왕조의 왕으로 신화나 사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영웅들 중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안티클레이의 아들로 그리스 신화의 영웅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며 트로이를 함락시킨 그리스 이오니아 헬이 섬나라 이타카의 왕입니다. 길가메시는 불사의 방법을 얻기 위해 우츠나피스팀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중에 시두르라는 어떤 이름의 여관 주인을 만났지만 여관 주인은 그런 험한 생각은 버리고 차라리 노는 게 낫습니다. 신들은 불사지만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 충고를 무시하고 우츠나피스팀의 거처를 수소문하여 찾아갑니다. 길가메시는 우츠나피스팀을 찾아 애원하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면 영생의 비법을 알려줄 수 있다 했으나 중간에 길가메시가 잠들어버려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깜빡 잔 것이 아니고 며칠을 내리잤다고 합니다. 길가메시가 불쌍해 보였던 우스나피스팀의 아내가 남편더러 길가메시에게 선물을 주라고 부탁했고 우스나피스팀은 불로초가 있는 곳을 가르쳐줍니다. 불로초를 얻은 길가메시는 불로초를 그 자리에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닌 우르크로 가져가서 모든 노인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뱀이 몰래 불로초를 훔쳐먹어 숲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르크로 돌아와서 잠이 든 길가메시는 꿈속에서 신들을 만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으면 저승에 될 수 있으니 의연하게 죽음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이 여태까지 행적을 돌에 새긴 후에 의연하게 죽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행 목적은 전쟁이 끝난 후 트로이를 출발해 많은 시련을 겪으며 모진 고생 끝에 10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이타카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이끌고 트로이를 출발해서 트라케의 케르소네소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데려가던 왕비 헤카베는 트라케의 왕 폴리메스토르에게 복수를 행했습니다. 헤카베는 트로이의 포로들과 그가 데리고 온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인 뒤 그의 눈을 파에 살해했습니다. 그리스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녀를 돌쇠를 퍼부어 죽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배는 트라케의 코노크족의 수도인 이스마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이스마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행은 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수도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오래 머물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오디세우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승리에 취해서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팀의 이 지역의 생존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몇 명의 부하들을 잃고 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 모든 배가 난파당할 뻔했습니다. 폭풍을 만나 바다를 떠다니다가 로토파고이족이 나를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 2명과 전령 1명을 보내서 이곳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오도록 보냈습니다. 아무리 부하들이 기다려도 부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배에 싣고 떠났습니다. 부하들은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히크로페스족의 나라 근처에 닿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적의 병사들만 데리고 동굴을 향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하자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름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주인은 가축들을 남기지 않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굴에서 지내려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굴에서 나와 부하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올리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 사람들이 어떤 종족인지 알아보도록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들어서자 아낙네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을 보더니 남편을 불렀습니다. 안티파테스가 부하들 중 한 명을 맺혔습니다. 부하들이 도망치자 안티파테스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돌덩이를 던졌고 포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독려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안돼. 지금 잘못 읽었네. 아이오로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이올리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오로스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호송해달라 하자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주는 황금과 은이 있으며 오디세우스가 혼자 가지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풀었고 바람은 배를 아이올리의 섬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올로스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청하자 그는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트리고네스도에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 사람들이 어떤 종족인지 알아보도록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들어서자 아낙네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을 보더니 남편을 불렀습니다. 안티파테스가 부하들 중 한 명을 맺혔습니다. 부하들이 도망치자 안티파테스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돌덩이를 던졌고 포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독려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키르케라는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따라갔지만 에어릴로코스만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음료수를 주었습니다. 부하들이 마시자 키르케는 지팡이를 쳐서 돼지로 변신시키더니 가두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키르케는 음료수를 주었습니다. 그는 키르케한테 고향에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는 키르케의 말을 듣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한테 헤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배는 돛을 부풀린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케아노스와 지하 세계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끌어올린 다음 바위 옆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죽은 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페르세포네가 메두사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부하들을 재촉하여 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몸통은 새이고 얼굴은 인간인 괴조 세이레네스 자매가 사는 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레네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세이레네스 자매가 노래 부르자 그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많이 듣고 싶은 마음에 부하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하 중 에우릴로코스가 더 많은 밧줄로 그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은 세이레네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디세우스도 풀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헬리오스의 섬 스로나키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그 섬을 피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하루만 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는 카립디스가 용구를 토해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카립디스가 물을 뿜어내면서 용구를 튀어나오자 그는 그 위로 뛰어내려 있는 힘을 다해 노래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킬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 칼립소가 사는 오기기에 도착했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반갑게 맞아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유혹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야 한다 해도 한다고 말을 해도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7년 동안 칼립소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뗏목에 식량과 식수를 실어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폭풍을 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뗏목은 부서졌고 오디세우스는 헤엄쳐 육지수 안개의 바닷가에 처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파이아키스인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룻밤을 보내고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공주는 그의 옷을 주더니 왕궁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왕은 오디세우스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빠른 배에 태워 이타카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길가메시의 여행 차이점은 여행객이 여행 경로, 목적 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경우에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반면 길가메시는 죽음을 피하고 불멸을 찾는 여정을 떠납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출발해서 많은 곳을 들르고 칼립소에게 7년 동안 잡혀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를 출발해서 숲에서 싸우다가 친구 엔키두를 잃고 불면을 찾는 여정을 하고 우르크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데 달성합니다. 반면 길가메시는 불면을 찾는 여정을 하지만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길가메시는 이 여행을 하면서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는 여정을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여러가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향에 도착합니다. 이렇듯 두 이야기는 모두 인간의 욕망과 성장,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과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내가 느낍니다. 저는 길가메시와 숲에서 싸우다가 엔키두를 잃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길가메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오디세우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부하들 없이 혼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고향에 도착해서 해낸 것이 저의 생각에는 죽기 살기로 해서 불가능이란 없다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디세우스고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성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배를 타보기는 했으나 직접 배를 저어본 적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하면 안 되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안 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할 때 100%의 확률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1%의 확률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매듭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수호가 우리 진짜 많이 성장했는데 그게 여실히 보이는 글이었네요.